소켓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으로 문자 스트림을 통해서 텍스트 파일을 전송하는 부분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파일을 전송한다 라고 한다면 텍스트 파일이냐 바이너리 파일이냐 굳이 구분을 하지 않고 전송할 수도 있어요. 다만 텍스트 파일의 경우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편집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의 전송 여부들을 좀 더 명확하게 또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따라서 파일 입출력 때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작성을 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트 스트림을 통해서 일반적인 이진 파일을 전송하는 부분으로 확장을 해 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문자 스트림을 통해서 텍스트 파일을 전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앞서서 작성했던 에코 클라이언트 GUI, 에코 서버 GUI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즉,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파일명을 입력받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면 그 파일을 읽어서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소켓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하나의 파일을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한다라는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일 거예요. 다만 클라이언트는 서버 쪽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파일명을 먼저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파일의 내용을 각 행 단위로 읽어서 전달을 해주는 처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 전달되어진 문자열인 파일명을 가지고서 출력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내고 이후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 파일의 내용을 채워가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동작 구성을 살펴보면 파일을 보내는 측인 샌더가 기존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해당할 거예요. 기존의 서버 역할을 했던 리시버에게 먼저 연결 요청을 보내주게 되면 리시버는 그 연결에 대한 수락을 해주게 될 것이에요. 이후 샌더는 리시버에게 파일명을 전달을 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리시버는 하나의 로컬 파일을 생성해주면 될 것이에요. 이후 샌더가 리시버에게 보내어진 파일의 내용들을 행 단위로 전달받아 가지고서 리시버는 파일에 저장해주는 일을 샌더로부터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동작 구성도를 살펴보면 먼저 파일 리시버는 기존의 에코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지자마자 서버 소켓을 준비해 놓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봅시다. 이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에코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해서 수정을 해볼 거예요.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접속하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서버와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서버 쪽에서는 새로운 클라이언트 소켓이 하나 생성되어지고 그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수시로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핸들러라는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었죠. 따라서 샌더 쪽에서 특정 파일을 선택을 해서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어지면 그 파일의 이름과 또 그 파일의 내용들을 차례로 스트림을 통해서 리시버에게 전달해주는 처리를 통해서 파일을 전달하는 효과를 갖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기존의 에코 클라이언트 GUI를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 파일 샌더라는 클래스를 하나 작성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제목 표시줄을 먼저 수정을 해주고 커넥트 투 서버 메서드에 가보면 기존의 버퍼드 라이터를 통해서 출력 스트림 객체를 만들었었죠. 버퍼드 라이터를 그냥 써도 되는데 우리가 소켓을 통해서 행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는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계획 문자를 포함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버퍼드 라이터 대신에 프린트 라이터라는 클래스를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프린트 라이터 내부적으로 버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버퍼드 라이터를 통해서 체이닝해서 사용을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임포트 해주고 더불어서 이 프린트 라이터의 생성자에서 보면 첫 번째 인자로 스트림 객체를 전달을 해주고 두 번째 인자로 오토 플러시를 수행을 할 것인지를 부울린 값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간단한 코드 작성을 위해서 오토 플러싱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더불어서 우리가 샌더는 전달하는 일만 할 것이니까 입력 스트림은 일단 주석으로 막아 놓아 봅시다. 현재 멤버 변수 영역에
출력 스트림 객체 아웃을 writer라는 상위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로 두었기 때문에 실제 객체를 버퍼드 라이터에서 프린트 라이터로 바꾼다 하더라도 참조 변수의 타입을 바꾸지는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었죠. 리더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주석으로 막아봅시다. 자, 오류가 나는 부분 먼저 수정을 해볼까요? 역시 receive 메시지는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을 목적이었었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역시 주석으로 막아놔 봅시다. 따라서 receive 메시지를 호출한 부분들을 모두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참고로 여기 텍스트 필드와 버튼의 경우 모두 다 액션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똑같은 처리를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죠. 이 경우에 보면 지금 기존에는 각각의 이벤트 소스에 별도의 리스너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하도록 해주고 있었는데 굳이 이럴 필요 없이 우리가 익명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를 연결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리스너에 대한 참조 변수를 현재 add action listener의 인자값으로 전달을 해준다라고 하면 텍스트 필드와 버튼이 하나의 리스너 객체를 공유해서 이를 처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코드가 간단해져 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버튼이 눌렸을 때 역시 그저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보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send file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현재 로컬에 있는 파일을 원격지 컴퓨터에게 보내는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봅시다. 참고로 현재 send 메시지는 버퍼드 라이터를 쓴 것 대신에 프린트 라이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할 필요 없이 프린트 라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printl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좀 더 단순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 프린트 라이터는 예외에 대한 처리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예외 처리 구문들도 생략할 수 있고 그저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계획 문자를 포함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대신에 send file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파일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메시지를 보낼 때도 그렇고 파일을 보낼 때도 그렇고 현재 보내고자 하는 대상을 호출 측에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 가지고서 이 메서드 안에서는 그저 보내는 일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구성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기존의 코드에서는 별도의 매개 변수를 갖지 않고 메서드가 호출되었을 때 필요한 영역에서 직접 데이터를 얻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send 파일 역시 보내고자 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따로 전달받지 말고 입력 패널에 있는 t_input이라는 텍스트 필드로부터 보내고자 하는 파일에 대한 이름이나 혹은 경로명을 문자열로 갖고 오되 현재 스트링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문자열 앞뒤에 있는 불필요한 공백 부분들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는 스트림을 생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공백 문자를 갖도록 해서 제대로 파일 오픈이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을 방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파일 이름이 입력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처리를 수행을 하지 않고 호출 측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이후 현재 입력받은 파일명으로부터 파일 객체를 하나 생성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현재 파일 객체는 로컬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객체로 표현을 해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클래스인 거죠. 파일 입출력은 아니고 그저 파일에 대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객체입니다. 따라서 현재 파일 네임에 대한 파일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서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현재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오류를 출력을 하고 현재 함수를 다시 빠져나가도록 했어요. 내가 지정한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처리를 해본 것이죠. 자, 파일이 잘 존재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현재 파일 이름을 먼저 전송하도록 했어요. 내가 파일을 보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파일의 내용만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파일명을 먼저 보냄으로써 리시버 쪽에서는 빈 파일을 먼저 생성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자, 이렇듯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송수신 기간에 어떤 형식의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마다
일정한 통신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텍스트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먼저 파일 이름을 하나의 행단위 문자열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텍스트 파일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구성을 갖도록 해볼 것입니다. 자, 이후 우리는 현재 이 파일 객체, 즉 내가 보내고자 하는 텍스트 파일을 객체로 표현한 그 파일 객체에 대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을 연결을 하고 이 스트림은 바이트 스트림이었었죠. 따라서 문자 스트림으로 변환을 해서 버퍼드 리더와 같이 연결을 해서 행 단위로 편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현재 try catch를 통해 가지고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를 적절하게 구성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지원되지 않는 인코딩 형식의 텍스트 파일인 경우나 해당하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 같은 것들을 오류로 나타내 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전에 검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처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예외가 발생되어져서 처리가 될 수 있긴 하겠죠. 이 예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체크드 익셉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캐치저를 추가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이 버퍼드 리더를 통해서 현재 행 단위로 한 줄씩 읽어드려서 그 내용이 없을 때까지, 즉 파일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읽어드린 내용들을 현재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리시버에게 전달하는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현재 이 readLine 메서드 역시 IO exception에 대한 예외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캐치저를 추가해주고 제대로 파일을 읽어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파일을 읽을 수 없다라는 오류를 표시창에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현재 파일의 끝까지 다 잘 읽어드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는 여기서 스트림을 닫아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역시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부분인데 현재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파일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전송 과정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즉 샌더가 리시버에게 일련의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나서 스트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림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후 샌더는 리시버에게 어떠한 내용도 다시 보낼 수는 없을 것이겠죠. 현재 이 스트림이 만들어진 지점이 어디였어요? Connect to Server에서 이 출력 스트림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즉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Connect to Server를 다시 수행을 해줘야 되는, 즉 연결 끊기 하고 나서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는 이런 제약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제약을 왜 만들었는가 본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낸 내용에 끝났다라는 것을 서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에코 서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약을 갖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본 것이고 이 내용을 뒤에 가서 여러 파일을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신기 프로그램인 텍스트 파일 리시버는 에코 서버 GUI를 기반으로 해서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먼저 제목 표시줄 부분을 바꿔주고 기존에 프레임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리시브 메시지는 우리 지난번에 채팅 프로그램에 했었던 것처럼 프레임 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 핸들러에 포함시키도록 해봅시다. 사실상 run 메서드가 하는 일이 이 receive messages라는 메서드로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서드를 run 메서드로 직접 바꿔버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핸들러 내에서 작업 스레드가 구동이 되어지면 이 receive messages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어져서 현재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소켓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내용들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것이에요. 다만 현재 이 파일 수신기는 단순히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수신할 것이기 때문에 메서드 이름을 receive file이라는 형태로 바꿔봅시다. 우리 리팩터 통해서 바꿨기 때문에 run 메서드에서 호출되어지는 메서드 이름도 receive message에서 receive file로 자동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 이 프로그램은 샌더가 보내어진 파일을 받는 일만 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 버퍼드 라이터는 당장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출력과 관계되어지는 부분들도 모두 삭제를 해버립시다. 따라서 현재 소켓으로부터 얻은 스트림을 가지고서
버퍼드 리더라는 버퍼링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자 스트림 객체 하나 얻은 것이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샌더가 이 리시버에게 제일 처음 보내준 내용은 행 단위로 파일 이름을 제일 먼저 전달하게 되어지잖아요. 따라서 현재 입력 스트림 객체로부터 제일 먼저 읽어드리는 내용은 하나의 파일 이름으로 정해둡시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서 파일 객체를 만들고 그 파일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파일 출력 스트림을 만들어서 역시 문자 스트림으로 변환한 후에 오토 플러시 기능을 하는 프린트 라이터와 같이 연결을 해서 파일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읽어드리기를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은 오해가 있으니까 라인이라고 봅시다. 한 행씩 현재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읽어드리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현재 스트림으로부터 더 이상 읽어드리는 내용이 없는, 즉 스트림이 닫혀진 그 순간까지 반복적으로 읽어드리기를, 현재 읽어드린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프린트 라이터 객체에 대해서 println에서 행 단위로 한 줄씩 한 줄씩 간단하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현재 println 자체가 기존의 write와 달리 계획 문자를 보내지 않더라도 스스로 계획 문자를 포함하게 되어지니까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후 이 반복문이 끝나게 되어지면 파일에 대한 수신을 완료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줄 것이에요. 더불어서 현재 in.readline이라는 메서드는 스트림의 끝에서 널 값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송신기 측의 스트림이 닫혀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야지만 이 readline 메서드를 통해서 널 값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이 작업을 통해서 파일의 내용을 모두 전송하고 나서는 송신기의 스트림을 닫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파일의 수신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역시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종료했다라는 상황을 통해서 추후 새로운 파일의 전송을 위해서는 다시 접속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봅시다. 모두 저장하고 각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봅시다. 현재 디렉토리에는 _sample.txt라는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파일은 다음과 같이 영문과 한글로 구성되어져 있고 유니코드 형식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서 스트림을 만들 때 모두 다 UTF 파일 형식의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놨었죠. 따라서 먼저 샌더 호출해 주었고, 수신기 쪽에는 현재 텍스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리시버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습니다. 현재 접속하기 버튼을 눌러서 클라이언트 역할을 수행을 하는 샌더는 서버 역할을 하는 리시버에게 먼저 접속을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sample.txt라는 파일을 보내기라고 했을 때 현재 수신기는 해당하는 파일을 잘 수신했다라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 수신기 프로그램이 있는 폴더에서 확장자 텍스트인 파일을 찾아보면 현재 sample.txt라는 파일이 잘 생성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패드, 즉 메모장을 이용해서 그 파일을 열어보면 애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잘 적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